네, 비례대표이신 더불어민주당 이자영 경기도의원 만나봅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시작하면서 경기도민과 또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자영 의원입니다. 네, 경기도의원 되시면서 주목을 받았죠. 바로 네. 최연소 경기도의원으로 당선이 됐기 때문인데 한 7개월여 지났습니다. 의원 전과 또 7개월 이후 지금 도의원으로서의 모습, 본인이 생각했을 때 좀 어떤 점이 달라졌다고 보세요? 먼저 최연소 도의원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의회에 네. 입성을 해서 굉장히 부담감이 컸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6개월 남짓하는 의원 네. 생활 동안에 잘 적응해서 헤쳐나가고 있는데요. 의원이 되기 전이랑 후를 좀 비교를 하자면 네. 의원이 되기 전에는 이제 시민사회 영역과 정당 영역에서 활동가로서 네. 더 많은 대학생과 청년을 만나서 선언적인 의미의 발언들을 많이 했다면 지금은 조금 더 다양한 세대들을 만나서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더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의원이 되기 전과 후의 차이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이제 현실화시키는데 조금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이제 생활을 시작하신 건데 어떻습니까? 좀 짧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을 텐데 전반적인 소회랄까요? 뭐 이런 부분들. 예. 전반적으로 처음에 많은 열의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이 의회라는 것이 다양한 이제 의원들 그리고 행정부와 소통과 협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서요. 네. 뭔가 빠른 속도로 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천천히 제대로 가려고 하는 일정들,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청년 의원들이 꽤 늘긴 했어요. 이번 11대. 그래서 뭐 당 내에서 이렇게 청년 의원들 모임도 있고 그런데 뭐 그런 모임들은 좀 잘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초반에 비해서는 어때요? 일단은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기도 의회 안에 청년 지원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청년 지원단이 청년 초선 의원들이 의정 활동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구인데요. 네. 그 도움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네. 청년 지원단도 있고 그래서 좋은 점도 있겠지만 역시 청년 의원으로서 힘든 부분들도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청년 의원으로서 굉장히 고민하는 것이 네. 어떻게 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의견들을 말과 글로 잘 표현할 수 있을까예요. 그래서 가장 고민하는 게 질문은 날카롭되 태도는 공손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의회 안이나 아니면 공직 사회에 계신 분들이 연배가 높으시다 보니까 네. 저희 청년 의원들의 어떤 열정이나 이런 태도들이 가끔은 예의 없다는 식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발언이나 행동에 있어서 늘 신중함을 좀 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뭐 행간 비롯해서 7개월에 아직은 불과하지만 좀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는 일도 있었겠죠. 예. 정말 매 순간순간이 사실 저한테는 늘 의미 있는 경험이었는데 네. 그 중에서도 최근에 제가 이 수원 인근에 있는 경희대학교 대학생들이랑 인터뷰했던 것이 기억에 남아요. 예. 그래서 제가 크게 기억에 남았던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그분들이 저를 인터뷰를 하려고 했던 이유는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경기도의 현황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저를 찾아왔던 거예요. 네. 그래서 기억에 남았던 이유의 첫 번째는 청년 세대들이 다양한 사회적 약자를 비롯해서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정치적으로 관심도가 높다라는 걸 체감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대부분 청년들은 정치에 무관심하고 자기밖에 모른다,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다라는 편견이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가족 돌봄 청년이라는 어떤 사회적 약자에도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불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원을 하고 함께 살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담아서 저한테 날카로운 질문들을 해주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실제로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내용들이 정치권에서 핫 이슈가 됐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관심도가 사그라들었고 현재 제가 확인을 했을 때 경기도에서는 이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지원 실태 파악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청년들이 지적해줘서 너무 고마웠고요. 네. 두 번째로 기억에 남았던 이유는 제가 청년 세대들의 이야기와 생각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체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청년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귀담아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같아서
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정치를 시작할 때 내 주변에서 언제나 떠올릴 수 있는 내 편 같은 정치인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정치를 했는데 네. 늘 청년들의 가까이에 있고 청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떠올릴 수 있는 정치인인 것 같아서 그런 기회를 주신 청년들에게도 너무 감사드렸고요. 예. 그래서 조금 더 앞으로 나이가 문제가 아니다. 나이를 떠나서 더 폭넓은 의정 활동을 더 다양한 세대들을 아우르면서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나왔던 의견들을 좀 잘 정리해서 한번 도의회 내에서 제도화시키는 노력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번 2월에 있을 회기 때는 5분 발언을 통해서 먼저 이 경기도에 있는 행정부, 경기도청과 또 의원들한테 이런 문제의식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네. 자, 상임위 교육행정위원회잖아요. 지난 행감에서 최근 이제 코로나 상황과 맞물려서 주목받았던 내용인데 바로 학생들의 문해력과 관련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선은 요즘 학생들은 디지털 기기가 보편화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익숙해져 있고 긴 글을 읽거나 본인들이 생각하기보다는 짧고 요약된, 함축된 영상을 보는 거에 굉장히 익숙한 세대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좀 점점 책을 읽는 시간들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게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를 가지 않다 보니까 다 비대면, 영상을 위주로 하는 수업들을 받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의 문해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가 돼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예. 뭐 심심한 사과라는 그 표현 때문에 상당히 그 많은 분들이 입길에 오르내리면서 주목을 받았는데 이게 마냥 웃고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문해력을 좀 높이기 위해서 교육청 내에서도 여러 가지 뭐 대안이 있을 텐데 이장희 의원께서는 어떤 대안을 좀 많이 말씀을 하셨나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독서 교육이 진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각 학교 현장에서도 독서 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입시 위주의 교육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계가 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마냥 책을 읽어라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책을 잘 읽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왜 우리가 긴 호흡의 책을 읽어야 하는지를 또 잘 설명해 주면서 독서 교육을 활성화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또 요즘은 온라인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쏟아지는 정보를 학생들이 받게 됩니다. 이때 어떠한 정보가 과연 올바른 정보인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문해력부터가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두 번째는 이제 학생 불균형 그 채용에 대해서 이 관리를 해야 된다. 네.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도 역시 이제 코로나 영향이 좀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저 디지털 기기를 워낙 많이 보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거북목을 비롯해서 뭐 구분등, X자 다리, 척추 측만증 등의 어떤 신체적인 질환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신체적인 질환들은 사실 학생들 본인 스스로는 잘 느끼기 어렵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학교 일선에서 또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측정을 하고 나의 자세가 어떻구나라는 걸 학생들이 인지시킴으로써 올바른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좀 교정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네. 이 부분의 활성화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좀 정리화돼서 우리 학생들이 사실 뭐 개인적으로 어디 아파서 증세가 나타나서 이제 뭐 부모님과 병원에 가게 되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거든요. 미리미리 좀 챙겨주는 그런 꼼꼼한 교육청의 모습 기대를 네. 해보겠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푸시를 좀 해주셔야 예 그렇죠? 네, 저도 지금 척추랑 뭐 골반 휜 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러세요? 이런 것들을 학교 다닐 때 알았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 후배들 그리고 아이들이 이런 고통 없이 학교 다닐 때부터 올바른 자세를 통해서 성인이 됐을 때도 건강한 생활을 이어나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열심히 네. 또 교육청에도 소통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또 우려의 말씀을 주셨는데 쓰레기 대란 이거 심각하다. 네. 예, 5분 발언 통해서 또 언급을 해주셨거든요. 전반적인 경기도 폐기물 양도 상당히 지금 쌓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이 되면서요. 2026년부터는 수도권에서 쓰레기를 직매립하는 게 금지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지금 92년도부터 인천에 수도권 매립지가 있고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의 쓰레기가 다 그곳으로 몰려서 매립이 되고 있는데 2025년쯤에 되면 포화 상태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를 대체할 수 있는 부지를 작년에 환경부에서 공모를 냈지만 단 한 곳의 지자체도 지원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면 앞으로는 지자체에서 알아서 쓰레기를 생산한 만큼 소비를 하고 없애야 되는 건데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각 지자체가 과연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도 의문이고 당장 2026년까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경기도 차원에서 우선은 로드맵을 좀 형성을 해서 각 지자체와 소통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여러 가지 좀 말씀을 많이 나눠봤습니다. 시간이 금방 갔어요. 그래서 이제 벌써 끝났나요? 아니, 끝난 건 아니고 아, 네. 조금 남았는데 이제 3년 반 좀 덜 남았습니다. 임기가. 그래도 임기 내에 좀 하고 싶은 일, 꼭 이루고 싶은 정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제가 지금 교육행정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고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지금 제게 주어져 있는데요. 일단 우리 교육에 있어서 보편적인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고 싶어요. 네. 사실 하나의 교육 정책을 통해서 많은 다수의 학생들이 그 교육을 받고 그로 인해서 어떤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고방식이라든지 가치관을 갖게 되는데 저 역시 아직 학교를 졸업한 지 가장 얼마 안 된 의원이기 때문에 그 학교 현장의 목소리나 학교 현장의 분위기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두가 좀 공정하고 보편적인 올바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을 쓰고 싶습니다. 예. 많은 학생들이 좀 이자영 의원의 어떤 그 기조가 현실에 반영돼서 좀 혜택을 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제 끝으로 우리 경기도민들 또 비례대표지만 또 이렇게 광주에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두루두루 앞으로 남은 의정활동 각오와 계획, 다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400만 경기 도민 여러분, 40만 광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자영 의원입니다. 개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올해가 검은 토끼의 해라고 합니다. 제가 또 토끼띠거든요. 네, 토끼의 귀가 큰 이유는 소리를 잘 듣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제가 토끼띠인 만큼 도민분들께서 주시는 의견들, 또 시민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것들을 잘 귀담아 듣고 도민의 곁에서 든든하게 또 도민의 삶에 스며드는 정치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도 깡총깡총 열심히 뛰어다니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